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며,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60세를 앞두고서는 이제 조금씩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빚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복한 노후는 돈이 많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 만족도가 3배 이상 높고 생활비도 평균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삶의 지혜 채널에서는 60세 이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10가지와 은퇴 후 생활비를 30%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전에 버려야 할 10가지. 첫 번째, 빚과 대출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갚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5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강남구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퇴직금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써야 했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노후 자금을 까먹거나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2천만 원이 넘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은퇴 후에도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빚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55세부터는 새로운 대출을 절대 받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둘째, 기존 대출은 은퇴 전에 반드시 정리하세요. 퇴직금을 받기 전에 미리 상환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55세부터 매달 추가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가 어렵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세요. 강남의 큰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대출도 갚고 노후 자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부모가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빚 없는 노후가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매달 이자 걱정 없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빚을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혹시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20년 전에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플라스틱 용기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이 창고와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부산에 사는 박순자 씨 59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3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집이 좁다고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방마다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운동기구, 5년 전부터 읽지 않은 책들,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했던 옷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결국 박 씨는 정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6개월에 걸쳐 물건의 70%를 정리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 500만 원의 수입도 얻었습니다. 왜 물건을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을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넓은 공간은 난방비와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둘째, 물건이 많으면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또 같은 물건을 사게 되어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셋째,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요양원이나 자녀 집으로 가야 할 때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넷째,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리정돈이 잘 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1년 법칙을 적용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둘째, 중고거래를 활용하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앱을 이용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의류, 가전제품, 가구 같은 것들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셋째,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세요. 자녀들의 상장, 오래된 편지, 여행 기념품 등은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보관하면 공간도 절약하고 추억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방마다 테마를 정해서 정리하세요. 이번 주는 옷장, 다음 주는 주방, 그 다음 주는 창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정리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여러분, 물건이 적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꾸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도움만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지인, 뒷담화와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민호 씨 57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 나는 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요. 만나고 나면 최 씨는 항상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고 대신 긍정적이고 따뜻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모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5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도 줄어듭니다. 귀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사람들과 보내기보다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투자를 권유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만들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을 체크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화가 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거리를 두세요. 완전히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짧게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세요. 동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교회나 절, 등산 동호회 등에서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매일 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인천에 사는 이정은 씨 56세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30년 동안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괜찮다며 계속 피웠지요. 그러다 58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비로 5천만 원 이상을 썼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며칠 푹 쉬면 회복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몇 달이 걸리거나 아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암,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고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넷째, 가족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면 자녀들이 모시고 다녀야 하고 간병이 필요하면 가족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15배, 심근경색 발병률이 4배 높다고 합니다. 과음하는 사람은 간경화, 간암,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세요. 조금씩 줄이겠다는 생각은 효과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도움을 받으세요. 둘째, 술은 일주일에 2~3회 이하로 제한하고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마시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적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면 호르몬 밸런스가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넷째,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 남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걱정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시나요?
자녀가 명문대에 못 갔다고, 내가 사는 집이 작다고, 내 차가 오래됐다고 부끄러워하시나요? 광주에 사는 김미숙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비싼 선물을 사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자신은 아껴 쓰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여유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 제대로 못하고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허세 부리지 않고 우리 형편대로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요.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째, 남의 평가에 맞춰 살면 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서 돈을 쓰고 결국 노후 준비에 실패하게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큰 집은 아니지만 따뜻한 집, 비싼 차는 아니지만 잘 달리는 차,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SNS 사용을 줄이세요. 요즘은 60대도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SNS에는 좋은 모습만 올라갑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내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세요. 이 옷이 비싸서 좋은가? 아니면 내가 입어서 편한가? 이 모임에 가면 즐거운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선택하세요. 넷째, 진정한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내가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집에 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이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섯 번째, 너무 큰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다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큰 집에서 사시나요? 방이 4-5개나 되는 아파트나 주택에 부부 둘이서만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원에 사는 박영철 씨 59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4개의 방 중 3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매달 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큰 집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왜 큰 집이 문제일까요? 첫째, 관리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큰 집은 청소할 곳도 많고 계단이 있으면 오르내리기도 힘듭니다. 둘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큰 집은 관리비, 난방비, 재산세가 모두 많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0평대 아파트의 연간 관리비는 20평대보다 평균 200만 원 이상 많다고 합니다. 셋째,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집값은 10억 원인데 통장 잔고는 몇백만 원밖에 없는 하우스 푸어 노인들이 많습니다. 넷째,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살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세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40평을 팔고 분당에 25평으로 이사하면 4억 원의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차를 운전하기 어려워지므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셋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넷째, 원룸이나 투룸 정도의 작은 집도 괜찮습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는 방 2개면 충분합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거실에서 함께 자면 됩니다. 다섯째, 실버타운이나 케어 서비스가 있는 아파트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생활하기 편안한 집이 좋은 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에 맞는 집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7번째,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6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시나요?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걱정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에 쉬지 못하시나요? 대전에 사는 한승우 씨 7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중소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56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목숨은 건졌지만 3개월간 입원했고 의사는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하게 사세요라고 권했습니다. 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왜 과도한 업무가 문제일까요? 첫째, 건강을 해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70% 높다고 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때 좀 더 함께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셋째, 정작 은퇴하고 나면 허전함이 큽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일 중독은 다른 중독만큼 위험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55세부터는 서서히 업무량을 줄이세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조언자 역할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취미를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등산, 사진, 악기 연주, 서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일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전환하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 어렵다면 주 3일만 일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요가를 배워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과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8번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간섭하시나요?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손주는 언제 낳을 건지, 직장은 왜 옮기는지 자꾸 물어보시나요? 창원에 사는 이정숙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35세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매일 큰아들에게 소개팅을 주선하려 하고 작은 아들 부부에게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 부부는 명절에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자녀에 대한 집착이 문제일까요? 첫째, 자녀들도 이제 성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자기 선택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그것이 간섭이 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네가 나를 모셔야지. 이런 생각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정작 내 삶을 돌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자녀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결국 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넷째, 관계가 나빠집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간섭은 성인 자녀와의 갈등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결혼을 늦게 하든 아이를 낳지 않든 그것은 자녀들의 선택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조언은 한 번만 하세요. 부모로서 해줄 말은 딱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생활비를 의존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과 저축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넷째, 자녀들과의 만남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간섭하면 자녀들이 만나기 싫어합니다. 대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세요. 다섯째, 내 삶에 집중하세요. 자녀 걱정할 시간에 내 취미를 즐기고 내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놓아주고 내 삶에 집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9번째,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싼 골프 회원권을 유지하시나요? 부산에 사는 강민수 씨 57세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회사 임원으로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주말마다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니 돈이 금방 바닥났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팔고 차를 작은 차로 바꾸고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사치스러운 생활이 문제일까요? 첫째, 은퇴 후 수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은 평균 7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다시 검소하게 살기가 힘듭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셋째,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매달 5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은퇴 후에도 같은 수준으로 살려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부터 검소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명품 대신 실용적인 제품을,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밥을, 비싼 취미 대신 경제적인 취미를 선택하세요. 둘째, 고정비를 줄이세요. 골프 회원권, 헬스장 회원권, 각종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셋째, 큰 차를 작은 차로 바꾸세요. 자동차는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 보험료, 세금도 많이 듭니다. 경차나 하이브리드로 바꾸면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식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외식하던 것을 한두 번으로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으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섯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무언가를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검소한 생활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위해 저축을 늘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0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사는 조윤희 씨 5세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남편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도 해보자고 했지만 조 씨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이렇게 말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조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남편 말대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봤더라면 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뱅킹 등 디지털 기술을 모르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요즘은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셋째, 변화를 거부하면 고립됩니다. 자녀들과 소통하기 어렵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경험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더 즐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세요. 둘째,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는 늙어서 못 배워가 아니라 천천히 배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배우고 점진적으로 확장하세요. 넷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 캠퍼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강좌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다섯째, 여행을 가보세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해외여행도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60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여행 상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은퇴 후 생활비 30%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주거비 줄이기. 월 평균 30만 원 절감. 여러분, 주거비는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관리비, 난방비, 재산세 등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에너지 효율을 높이세요.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고 문풍지를 설치하고 LED 전구로 교체하면 전기세와 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저소득층에게 단열 공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은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셋째,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세요.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을 끄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넷째, 공동주택 관리비를 점검하세요. 관리비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항목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2. 식비 줄이기. 월 평균 40만 원 절감. 식비는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장을 계획적으로 보세요. 일주일치 식단표를 미리 작성하고 필요한 재료만 구입하세요. 충동 구매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돈만 낭비됩니다. 둘째,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대형마트보다 24-30% 저렴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철 음식을 먹으세요. 제철 채소와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겨울에는 무와 배추,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고구마와 밤을 드세요. 넷째, 외식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3-4번 외식하던 것을 12번으로 줄이면 월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료 급식소를 활용하세요. 각 구청과 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3. 교통비 줄이기. 월 평균 15만 원 절감. 교통비도 상당한 지출입니다. 특히 자가용을 운영하면 유류비, 보험료, 주차비 등이 많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버스도 무료이고 다른 지역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를 처분하세요. 자동차는 구입비뿐만 아니라 보험료, 세금, 주차비, 유류비 등 연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필요할 때만 택시를 타거나 카쉐어링을 이용해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셋째, 경로 우대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KTX SRT는 65세 이상 30% 할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넷째,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 교통비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줄이기. 월 평균 20만 원 절감.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틀니, 안경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둘째, 보건소를 이용하세요. 보건소에서는 진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셋째, 약은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세요. 같은 성분인데 가격은 30-50% 저렴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제네릭 처방을 요청하세요. 넷째, 예방이 최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으로 병을 예방하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비 줄이기. 월 평균 10만 원 절감. 은퇴 후에도 문화생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료나 저렴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도서관을 활용하세요. 책뿐만 아니라 DVD, 음악 CD도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문화 강좌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세요. 국립박물관, 국립극장, 시립미술관 등은 만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셋째, 구청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교실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화는 조조 할인이나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이용하세요. 6. 통신비 줄이기. 월 평균 5만 원 절감. 스마트폰, 인터넷, TV 요금 등 통신비도 고정 지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요금제를 점검하세요. 사용량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알뜰폰으로 바꾸면 5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 공간 등을 정리하세요. 셋째,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하세요. 지하철, 버스, 도서관, 카페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데이터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세금 줄이기. 연간 평균 100만 원 절감. 노년층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많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매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만 65세 이상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 우대회를 받으세요. 만 70세 이상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넷째, 의료비,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8. 여가비 줄이기, 월 평균 20만 원 절감. 취미와 여가 생활은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골프 대신 등산을 하세요. 골프는 1회에 10만 원 이상 들지만 등산은 무료입니다. 둘째, 헬스장 대신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공원마다 훌륭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동호회 활동을 하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비용도 줄고 재미도 배가 됩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돈을 쓰지 않고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준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전에 버려야 할 10가지는 1. 빚과 대출 2.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3. 해로운 인간관계 4.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 5. 남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걱정 6. 너무 큰 집에 대한 집착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8.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 9.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10.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생활비를 30% 절감하는 방법은 1. 주거비 줄이기 2. 식비 줄이기 3. 교통비 줄이기 5만 원 4. 의료비 줄이기 월 20만 원 5. 문화생활비 줄이기 10만 원 6. 통신비 줄이기 월 5만 원 7. 세금 줄이기 8. 여가비 줄이기 20만 원 모두 합하면 월 140만 원, 연간 1,7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노인 생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55세부터 시작하면 60세에 은퇴할 때 훨씬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 만족도가 3배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준비하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따뜻한 관계, 적당한 경제력 이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명품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씩 버리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